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3일의 연휴가 지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또 월요일 아침이 다시 밝았는데요. 제가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시황 영상을 한 번 정도는 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빴고요. 대신에 오태민 저자님 인터뷰 영상을 5부에 걸쳐서 다 업로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고 또 재미있기까지 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 가셔서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 영상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이유 때문에 찬반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 이를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시황 영상을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자, 어떻게 장이 마감됐는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나스닥은 무려 2.25% 상승을 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미국 시장,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형님인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요, 지난 4일에 실적 발표 후에 인도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진입을 했는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시장 전체를 하드캐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메타 같은 경우도 시장 전반을 다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변수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은 좀 곤란하겠죠. 네, 뭐 개별 주식들도 굉장히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에 크게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더 크게 상승을 해서 5.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또 미국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은행 위기가 다시 좀 잠잠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지표들 중에서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매주 발표가 돼요.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전 22만 9천 건을 굉장히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인 24만 건도 상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노동시장 과열이 다소 식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고용지표들은 반대의 또 시그널들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요, 이전 달에 16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25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자, 거기다가 예측치인 18만 명도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고용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거기다가 20만 명으로 떤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도 비슷한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3.4%로 이전에 3.5%를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예측치는 더 높아졌는데 이것도 0.2% 하회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3.4%는요, 올해 1월과 같은데 이게 1969년 이후에 사실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용지표들이 주로 발표가 됐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지수들이 발표가 돼요. 자,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수요일,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목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은 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동결할 것이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8K에서 지금 30K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횡보의 흐름으로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그리고 지지선에서도 간신히 지금 지탱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삼각수렴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변화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지금 이제 마감이 된 이후로 이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도 1.9%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48.4를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64에서 60으로 4계단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좀 그리드의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어 차트를 좀 보면요. 자, 보시면은 지금 30K에서 매도벽이 굉장히 더 뚜렷하게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자, 30K가 바로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이고 이 영역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가격의 흐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자, 그리고 29.5K에서도 희미하게 지금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뚜렷하게 형성된 매수벽은 없는데 지금 28K에서 조금씩 진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CVD 차트를 보시면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또 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번 장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갈색 고래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 갈색 고래가 자, 이 지점에서 이제 매입을 했고요. 홀딩을 하다가 소폭 매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해도 꾸준히 계속 홀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고래인 바로 보라색 고래입니다. 네, 이 매입하는 시점에 같이 이제 매입을 했고요. 매도하는 시점에 동일하게 매도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개의 고래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이 시장을 관망하고 언제 다시 또 이 시장에 진입할지를 보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갈색 고래와 함께 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같이 이끌어왔던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거의 다 대부분을 이제 전량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매입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들 좀 반대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조금 분할 매입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홀딩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이 노란색 고래도 빨간색 고래와 거의 흡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만 또 알아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요, 1일 거래량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2017년 강세장 때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14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원동력은요, 바로 오디널즈 프로토콜에 있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에요. 자, 이 오디널즈는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에다가 비트코인 NFT를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과 같은 기능까지도 포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동 증가로 이제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만 건에 달하는 거래가 승인되기를 했고요. 이체 수수료도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스피가 급증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한때 비트코인 출금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도록 이제 설계된 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어떤 효과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채굴자들의 수입이 증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검증 수수료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네트워크를 결국은 강화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전통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고수해왔던 분들은요, P2P 화폐라는 이 근본적인 기능과 상치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커뮤니티 상에서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테가요, 향후 몇 년 안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BRC20과 오디너스로 인해서 높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차기가 형성이 되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매우 매력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붐비고 굉장히 좀 혼잡하지만 결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이거는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건 결국은 비트코인의 사용성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국가별로도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도입하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유럽 국가죠. 리히텐슈타인이요. 공공 서비스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이 총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요, 이 미카 법안 통과 이후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이요, 이 상하이 협력 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역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영내 통화 사용을 확대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탈달러를 지속화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영내 통화를 사용하지만 어떤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각 나라들마다.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요, 무역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가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지금 거의 뭐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불티나게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는데 IMF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다가 반크립토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구제금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결제 앱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좀 악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 법무부가 이 바이낸스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이 또 바이낸스가 지원을 해준 정황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이어지냐 하면 결국 바이낸스가 중국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제재들과 이 규제들은요,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인데요. 자,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가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실크로드 사건,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 그리고 제임스 중으로부터 압수한 물량들, 이걸 다 합쳐서 봤더니 무려 60억 달러 이상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은 거의 뭐 7조에서 8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이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 스테이킹 예치 금액이 출금 금액보다 많다. 결국 예상대로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많은 예치 물량이 모이게 되면요,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또 근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는 가치 상승,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티스트들의 관점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이의 관점인데요. 자, 보시면은 5월 6일에 이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굉장히 저항선 부근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 22EMA도 뚫고 지금 거의 뭐 이 삼각형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여기서 많은 이제 매입 물량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강력하게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22EMA 파란색 선이죠. 굉장히 평평하고, 그리고 중간 지점 근처에 지금 RSI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이 지표상으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만약에 삼각형 아래로 이게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26,942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점까지 돌파를 당하면 25,250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상단을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32,4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기술 분석가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월봉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기준선을 봤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브레이크아웃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선 자체를 브레이크아웃 하는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상방으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했을 때 첫 번째 타겟이 이제 있는데, 이 지점들이 동일하게 이 볼린저 밴드가 평평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이제 첫 번째 타겟이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지점을 2016년과 그리고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타겟에 닿게 됐을 때 가격은 63,5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은요, 라케시 우페드히에도 굉장히 동조하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관점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차트 중에서 윌리엄스 엘리게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자, 이 지표를 갖다 가져오면서 이것도 동일하게 2016년 그리고 2019년 이 당시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베어리시한 흐름들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립토 윈터에 거의 해당하겠죠. 이게 불리시한 흐름으로 바뀌게 됐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이 78.6%까지 회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갖다 한번 이 지점까지 회귀를 해봤더니 가격이 얼마가 나오느냐? 네, 5만 400달러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또 좀 불리시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상방을 또 향하게 될 텐데 지금 단기적인 급락에 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관점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어떤 이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과 그리고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이 될 때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